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옴의 단풍들 건네, 장광의 골불은 감잎 날러오와,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옴의 단풍들 건네, 추석이 내일 모레 기둘리니, 바람이 잦으어서 걱정이리,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옴의 단풍들 건네. 김영랑 시인의 시 옴의 단풍 들건네입니다. 추석도 코앞으로 다가왔고 이제 제법 바람이 선선해졌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의 기운을 품고 9월 마지막 일요일 소망의 시간,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즐거운 나의 집으로 그 문을 열겠습니다. Pleasures and palaces, though we may roam, we'd ever slumber. There's no place like home. On exile from home, splendor deserts in vain. Oh, give me my lonely thatched cottage again. A charm from the sky seems to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망 소사이티 이사장 유분자입니다. 소망 소사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고령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한인 시니어분들이 단지 늙어가는 삶이 아닌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기관인 만큼 소망 소사이어티의 사역과 소식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바람꽃 9번째 주인공 박예랑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어질 박예랑님의 여정을 통해 삶의 의미와 소망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잔잔한 늦봄, 태양이 세상에 망머리를 내미는 1954년 음력 4월 27일 아침에 저는 이남 사녀 중 둘째, 딸로는 마지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눈부신 아침 해가 방문으로 쏟아질 때 아버지께서는 사랑스러운 낭자라는 의미인 애랑으로 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계획하지 않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힘든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길이 열리는 기회가 찾아오는 때입니다. 저에게도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한 한국을 벗어나 세계로의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기회가 예정없이 열렸던 것이었습니다. 대학 병원 근무 1년 반 차, 낙엽이 지던 어느 해 가을, 서울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던 친한 친구가 느닷없이 미국에 가지 않을래 하고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내가 서류 접수해주면 갈게라고 대답했고 그것이 미국행을 꿈꾸게 된 시초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한국 땅을 감히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말이 현실로 이루어지리라고는 그땐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가 있고 난 다음부터 저는 제 앞날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해온 저의 미래, 제가 이루고자 하는 저의 꿈, 세계를 보면서 더 넓은 곳에서 학문으로 아니면 부유함으로 성공하여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사회에 꼭 필요한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목표를 위해 전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그런 것들이 저의 생애 계획처럼 주저없이 친구와 함께 또 다른 세상을 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큰 도시로 유학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아버지, 그런데 여자인 제가 일가 친척 없는 미국으로 간다면 분명 반대하실 게 뻔했기에 저는 아버지 몰래 어머니와 먼저 상의하게 되었고 어머니께서는 다행히 제 의견에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유주의적 여성주의를 지닌 일종의 신식 여성으로 여자도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넓혀 사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떠나기 며칠 전 미국행에 대해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물론 처음엔 반대를 많이 하셨지만 딸의 장래를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비행기표와 함께 약간의 용돈도 챙겨주시면서 끝내는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1978년 7월 1일 준비하며 궁금해하고 흥분되었던 미국의 알래스카를 거쳐 장장 20여 시간의 여정으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LA 공항에 도착하던 그 순간을 어찌 잊겠습니까? 함께 오려던 친구는 정작 무슨 일로 같이 오지 못하게 되었고 대신 영어 학원에서 만난 치과기공사 친구가 미국에 사는 자신의 친구를 소개해 주어서 그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미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친구의 친구가 제 이름을 쓴 팻말을 들고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을 때 제가 드디어 미국에 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당시 그 친구는 LA에서 1시간 거리인 애너하임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한 달가량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인해 지금까지 40여 년간 그 가족들과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후 그 집에서 마냥 신세를 지고 있을 수는 없어 그 친구의 소개로 LA로 이사하게 되었고 어느 40대의 여자 간호사와 함께 벌문과 올림픽에 있는 아파트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국 땅의 모든 것이 많이 낯설고 생소했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온 힘을 다해 대처하려 많이도 노력한 시기였고
거울을 보며 I can do it을 매일매일 되새기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은 재봉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임금은 1시간에 1불 40전이었습니다. 첫날 온종일 재봉일을 하고 집에 오니 완전히 녹초가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러다가는 병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이 나면 객지에서 고생은 둘째 치고 돈도 없는데 혹시 병원에라도 가게 될까 봐 아예 그 일은 그날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얻은 직장은 재봉일보다는 조금 덜 힘들 것 같은 햄버거 가게에서 주인이 만들어 놓은 햄버거를 손님들에게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미상불 그 직장은 다운타운에 있어서 그 당시 차가 없는 저로서는 하루에 버스를 3번씩이나 갈아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LVN 시험에 통과한 후 관두게 되었습니다. 미국 생활이 양로원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적응되기 시작하자 저는 곧바로 LA 시티 칼리지에 등록하여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잘해야 생활하는데 대화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뻔한 이치였기 때문에 영어를 확실하게 배우기 위해 가장 기초반인 영어 말하기부터 등록을 했으나 V, L, 그리고 Z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받았던 점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수와 C를 받은 이후에 선생님이 해준 자세한 설명은 미래의 저희 언어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꿈은 푸른 제복의 공군, 여군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심한 반대로 군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꿈은 딸이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을 당시 친구의 권유와 강요로 3년제 간호전문대학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운동과 활발한 것을 좋아했기에 정적인 간호사 직업에 대해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졸업하여 간호사와 양호교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들어가 종합과가 있는 3층 병동에서 간호사로 2년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미국 오기 전 한국에서의 저의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박예랑님의 삶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서는 하버드 의대 교수인 닥터윈 아르만드가 전하는 건강과 웰빙을 지켜주는 5가지 습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빠른 효과를 내세우는 유행이나 광고가 아닌 누구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 마음 챙김과 명상, 올바른 수면,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신체 활동, 그리고 환경 속 유해물질을 줄이는 생활법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르망드 박사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1차 진료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문제라고 말하며 과거의 걱정이나 미래의 불안에 너무 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음 챙김은 어렵지 않습니다. 산책 중 새소리에 귀 기울이고 식사할 땐 음식을 천천히 음미해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간단한 호흡법, 예를 들면 박스 호흡처럼 천천히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불안을 줄이고 수면을 돕고 집중력과 긍정적인 감정까지 키워줍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짜증이 나고 머리가 멍하며 몸이 느려지는 등 기분이 나빠질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충분한 숙면을 취하면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체중 조절을 돕고 신체적, 정신적 웰빙뿐 아니라 기억력, 판단력, 인지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야 할까요? 나이와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대부분의 성인이 최소 7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수면 시간 자체보다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루 9시간 이상 장기간 자는 것이 조기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수면 패턴과 일주기 리듬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기 때문에 올바른 수면 습관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일정한 취침, 기상 시간 유지, 오후와 저녁에 카페인 피하기, 잠들기 전 과식, 음주 피하기, 취침 최소 30분 전에는 스크린 끄기 등이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밤에 자주 깨거나 낮 동안 늘 피곤하다면 의사와 상담해 보십시오.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장애가 숙면을 방해하는 원인일 수 있으며 이는 여러 건강 문제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한 식단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채소, 과일, 렌틸콩, 안두콩, 강낭콩 같은 콩류, 그리고 가공이 최소화된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식단은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심장병, 일부암, 당뇨병, 비만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공식품은 함유된 설탕, 소금, 인공 첨가물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선택해 보세요. 넷째,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말 참 자주 하게 되죠. 하지만 운동은 꼭 헬스장에 가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잠깐의 산책, 친구와 커피 후 동네 한 바퀴, 전화 대신 걸으면서 통화하기 같은 작은 움직임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는 나만의 운동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나이에 맞는 운동이나 관절에 무리 없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사는 환경 속 유해물질 줄이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대기 오염, 미세먼지 흡입이나 미세 플라스틱 및 유해 화학 물질로 인한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는 정수기 사용,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 스테인리스 같은 용기로 식기 교체, 대기 오염이 심한 날은 공기청정기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가스레인지 사용 시 꼭 환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는 건 어렵지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5가지 건강에 좋은 습관 중 실천해 보고 싶은 하나를 골라 꾸준히 해보세요. 건강은 결국 나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관심이자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이고 설교 제목은 태락한 영성을 복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잘 지어진 집이나 건물이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건물의 한 부분이 내려앉거나 기울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만들어낸 풍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건물을 잘못 지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설계나 부실한 자재를 설 경우에는 건물이 쉽게 크랙이 가고 상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퇴락한 부분을 빨리 보수하고 고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만일 퇴락한 부분을 알고도 방치해 두게 된다면 건물 전체가 붕괴되는 참사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세기 펜실베니아주의 혁신적인 건축 기술로 소방서 하나가 지어졌습니다. 최신 자재를 사용한 그 소방서는 미관도 뛰어났고 지역 사회에서도 평판이 좋은 그런 건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멋진 건물에 붕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천장과 문틀에 크랙이 가기 시작을 했고 얼마 뒤 마루바닥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문과 창이 닫히지 않아서 결국은 시당국에서 그 건물을 사용 불가 판정을 내리고 후에 건물 전체가 붕괴되고 쓰레기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나중에 붕괴 원인을 조사한 과정에서 밝혀진 것입니다만은 바닥에 난 작은 틈새를 인스펙터가 가볍게 여기고 지나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틈새가 지하 깊은 곳에는 수맥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닥의 밑부분이 침식되고 있다는 징조였는데 이것을 방치한 것입니다. 그 결과 외형상 견고하고 멋지게 보이긴 했지만 붕괴가 되어서 쓰레기더미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양이 화려하고 멋있다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에 상한 부분이 있다든가 영적으로 깨어진 부분이 있으면 언제 어떤 형태로 우리 삶 전체가 붕괴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티븐 파라가 쓴 Finishing Strong, 끝을 잘 강세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출발은 멋지게 했지만 내면에 파고든 불신앙을 처리하지 못해서 마지막을 불행하게 장식했던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신 대로 이 사람은 1940년대에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 Youth for Christ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가장 파워풀한 부흥사 중 하나로 사역했던 분이죠. 이번에 집회를 하면 3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여인이 죽은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진인데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채 아이가 죽어간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본 템플턴이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물론 굶주린 아이가 죽은 자체로 발견된 것은 슬픈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에 산 아이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만한 그런 일일까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돕고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헌신하면 되지 하나님께 등을 돌릴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미 그의 마음 중심이 영적으로 깨어져 있고 세상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틈 사이로 의심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사실 그는 소위 말하는 intellectual rationalism, 지적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세상적 인기가 하나님 사역보다 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버리고 세상 쪽으로 나아간 인물이에요. 이와 같이 그의 마음속에 영성이 깨어졌는데 이걸 그냥 방치한 데 내버려 두었더니 의심의 씨앗이 결국 그를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가 말년에 쓴 책 Farewell to God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런 이런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I admire Jesus.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I miss him. 나는 그분을 그리워합니다. But I cannot believe in him.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마음의 벽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우리 심령 자체가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 내면을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영적으로 퇴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깨어진 영성이 있다면 빨리 수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임상 소셜워커 니키 베리트이 먼저 카운슬링을 하고 소망의 케어 내비게이터와 연결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때로는 무겁고 고단할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소중한 의미와 빛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슬픔과 어려움이 함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우리 삶을 더 깊게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어느 시인은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은 더욱 밝게 빛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친 순간조차도 그 속에서 희망의 불빛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에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니고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한 주간이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